지금 순자산 3억인데도 뒤처지는 기분이 드신다면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미쳐있을 만큼 비교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불안만 느끼고 아무 구조도 안 바꾸는 사람은 진짜로 뒤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왜 지금부터는 QLD, TQQQ 같은 성장 자산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주변 친구들, 동창들, 지인들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죠? 차도 좋아 보이고 집도 있어 보이고 여행도 다니고 SNS에는 늘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겉보기와 실제 순자산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에서 법인 대표를 하던 분조차도 겉으로는 최소 20억에서 30억은 있어 보였는데 실제 순자산은 7억 정도였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늘 남의 결과 화면만 보고 내 통장 잔고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남의 부채는 안 보이고 내 불안만 너무 잘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요즘은 부자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습니다. 100억, 200억 이런 숫자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 3억, 5억, 10억을 가지고도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10%가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상위 1%가 33억 정도입니다. 상위 0.1%가 86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낮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높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늘 초상위권만 보면서 이미 상당한 위치에 와 있는 사람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50대 자산 구조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2025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50대 평균 자산은 약 6억 6천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약 1억 6천만 원이고 실물자산은 약 4억 9천만 원입니다. 부채는 1억 정도 있고 순자산 평균은 약 5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3억 있는 분들은 내가 너무 뒤처졌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봐야 할 게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으로 보면 50대 순자산은 약 3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3억이 있다는 건 당신이 바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50대 중간 수준에 거의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균만 보고 무너집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60대로 가면 더 현실적입니다. 60대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3천만 원이지만 중위값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금융자산 중위값은 4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이 말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세상과 실제 은퇴 통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있다고 해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자산 격차가 월급 차이로 벌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구조 차이로 벌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는 왜 그 기회를 못 잡았지? 부동산도 늦었고 사업도 자신 없고 나이는 점점 들고 은퇴는 가까워지고 아이들 교육비는 끝나지 않았고 집 대출은 아직 남아있고 노후는 막막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불안한 사람과 불안을 연료로 바꾸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불안한 감정을 붙잡고 주저앉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불안한 현실을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사람은 늦게라도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QLD, TQQQ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위험한 상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변동성 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면 멘탈 나갑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QLD, TQQQ는 무식하게 들고 버티는 상품이 아니라 자산 격차를 뒤집기 위해 공부해서 다뤄야 하는 성장 엔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10년 동안 월급만 모으고 누군가는 같은 10년 동안 자본이 자본을 낳는 구조를 만듭니다. 왜 지금 QLD, TQQQ가 중요하냐? 은퇴 준비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 둘째, 그 생활비를 만들어낼 현금 흐름 구조를 갖추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은 첫 번째에서 멈춥니다. 나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지? 3억이면 되나? 5억이면 되나? 10억이면 되나? 계속 자산 총액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산 총액만 바라보면 평생 불안합니다. 돈을 꺼냈을 때마다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 자산만으로는 출발 속도가 너무 느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40대, 50대, 혹은 은퇴 전이라면 현금 흐름만 붙잡고 가기에는 축적 속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역할 분담입니다. QLD TQQQ는 노후의 생활비를 꺼내 쓰는 통장이 아니라 그 통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속 페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은퇴 자금 그 자체가 아니라 은퇴 자금을 키우는 엔진입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은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고 나중에 그 불어난 자산을 배당 자산이나 연금형 자산 혹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위험하니까 다 피해, 불안하니까 예금만 해야 하다가 결국 물가와 시간 앞에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억을 그냥 두면 심리적으로는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갉아먹고 의료비가 갉아먹고 자녀 지원이 갉아먹고 예상 못한 이벤트가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이 3억 중 일부라도 명확한 원칙 아래 성장 자산에 배치하면 자산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전해고리는 아닙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 일부를 QLD TQQQ 같은 미국 기술 성장 레버리지에 연결하고 나머지는 현금 쿠션과 생활방어 자금으로 나누는 순간 그냥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자산을 전진시키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QLD TQQQ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규칙 없이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 흥분해서 쫓아가고 떨어지면 공포에 던지고 반등하면 아까워하고 다시 오르면 조급해집니다. 이건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급락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하고 현금 비중을 남겨두고 목표 수익 구간에서는 일부 이익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나중에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원칙이 생기면 QLD TQQQ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 5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진지하게 구조를 바꿔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는 돈이 없고 30대는 결혼과 육아로 정신이 없고 40대는 대출과 교육비에 눌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후 구조를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시기는 5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은 10년, 15년의 복리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노후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왜 변동성 큰 QLD TQQQ를 말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현금 흐름은 종착지이고 QLD TQQQ는 거기로 가는 가속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직전까지는 자산을 불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평범한 속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TQQQ가 맞는 건 아닙니다. 심장이 약한 분,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분, 원칙 없이 매매하는 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고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QLD TQQQ는 은퇴 격차를 좁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상위 10% 순자산이 10억 5천입니다. 상위 1%는 33억입니다. 그러면 3억 있는 사람이 절망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계산을 바꿔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내 자산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6억이 되고 6억이 10억을 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여기 가기 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산이 작을수록 성장은 더디고 더디니까 포기하고 포기하니까 진짜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돈일 때일수록 시간과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환상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QLD TQQQ를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큰 하락도 옵니다. 계좌가 무너지는 날도 있습니다. 뉴스는 늘 공포를 팔고 주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도 밤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남들은 하락장에서 무서워서 손절할 때 준비된 사람은 분할 매수합니다. 남들은 반등장에서 겨우 본전 생각할 때 준비된 사람은 시나리오대로 비중 조절합니다. 결국 부는 정보보다 태도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 있는데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분들은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불편함이 사람을 바꿉니다. 다만 비교 중독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순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과 비교해 보십시오. 노후에 필요한 월생활비를 적어 보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나올 금액을 추정해 보십시오.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그 부족분을 무엇으로 메울지 결정하십시오. 일로 메울지, 부동산 현금 흐름으로 메울지, 투자 수익으로 메울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까지 자산을 키우는 엔진으로 QLD, TQQQ를 어떻게 활용할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3억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이 당신을 평생 지켜주진 않습니다. 3억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노후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사람만이 격차를 뒤집습니다. 세상은 계속 당신에게 늦었다고 말할 겁니다. 이제 와서 뭘 하냐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자산은 나이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멈춘 사람은 바로 뒤처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늦게라도 따라잡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여행 사진을 보면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남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자산 구조를 보십시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상위 10% 숫자에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좌절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예금 안심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성장 자산을 함께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자산의 한 축에 QLD, TQQQ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3억이 있는데도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남보다 늦게 깨달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깨달은 사람이 더 무섭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은퇴는 선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오늘 자산 구조를 바꾸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